행복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여행을 떠나는 순간? 아니면 꿈에 그리던 목표를 이뤘던 날? 그런데 왜 그 순간들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행복은 그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지 않을까요? 행복은 이렇게 찾아온다. 단조로운 삶의 놀라운 진실. 1. 행복은 거창하지 않다. 어렸을 때는 늘 생각했어요. 행복은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라고요. 커다란 성취, 환호를 받는 순간, 아니면 꿈꾸던 로맨스 같은 장면들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진짜 행복은 그런 화려한 순간들보다는 우리 일상 속 아주 사소한 것들에 숨어 있다는 거죠. 사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매일 저녁 강아지와 산책을 나가요. 그 친구가 말하길 하루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산책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는 걸 보면 모든 걱정이 잊혀져. 라고 하더라고요. 강아지와 산책 얼마나 평범한 일인가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친구는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우리는 흔히 행복을 미래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일만 끝나면 행복할 거야. 다음 휴가 때는 정말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그 행복은 생각보다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 미래의 순간도 똑같이 놓치기 때문이죠. 사례로 제 지인은 한동안 행복을 목표처럼 쫓았어요.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5년을 바쳤죠. 그런데 목표를 이루고 나니 공허함만 남았다고 해요. 그제야 지인이 깨달은 건 행복은 지금 내가 즐길 수 있는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이후로 그는 매일 아침 10분 동안 자신이 감사할 일을 적는 습관을 시작했어요. 오늘 커피가 정말 맛있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봤다. 이렇게요. 그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해요. 3. 단순함 속의 풍요로움.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함을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가진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그 안에서 행복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시 생활에 지쳐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대요. 처음에는 느린 삶이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마다 들려오는 새소리, 텃밭에서 자란 채소로 요리하는 즐거움,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속에서 삶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함이 행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죠. 4.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 행복을 이야기할 때 사람과의 연결을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종종 성과와 목표에만 집중하느라 주변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치곤 하죠. 하지만 행복은 진정성 있는 관계 속에서 더 크게 자라나요. 한 예로 한 가족이 매주 토요일마다 기억 만들기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대요. 특별한 활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간단히 집에서 보드게임을 하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정도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이 가족은 우리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바로 그 시간들이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돈도 특별한 여행도 필요 없었어요.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5. 실패 속에서도 찾는 행복. 행복을 이야기할 때 실패를 빼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하면 불행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더 큰 행복을 찾기도 해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창업을 했다가 크게 실패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좌절했죠.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해요. 결국 다시 일어나 자신이 더 사랑하는 일을 시작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죠.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6.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 결국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강아지와 산책하는 시간이 행복이고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시골 생활이 행복이에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이 그렇죠.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정의하고 그걸 찾아 나서는 용기입니다. 혹시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면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이미 당신 곁에 행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저 너무 멀리서 찾고 있었던 것뿐일 테니까요. 전문가 칼럼. 행복 어디에서 찾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삶의 테마죠. 하지만 너무 흔하게 이야기되다 보니 오히려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심리학과 자기계발 분야에서 논의되는 행복의 원리와 실천법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행복의 기본 공식. 감사 의미 관계.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행복의 공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 의미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사람은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낀다고 하죠. 감사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의식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워요. 우리 뇌는 자꾸 부족한 것, 불만족스러운 것에 주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 방법은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행복 증진 기법이에요. 사례로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저녁 가족과 식사하며 감사 일기를 나눕니다. 오늘 아이가 웃는 걸 보니 기뻤다. 좋은 날씨 덕분에 산책을 즐겼다. 같은 아주 소소한 내용들이죠. 이 습관을 통해 그분은 일상에서 작은 행복들을 더 자주 발견하게 됐다고 해요. 2. 작은 성취를 목표로 삼아라. 행복의 또 다른 원천은 의미 있는 성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크기의 문제예요. 너무 큰 목표는 오히려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죠. 반대로 작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느끼는 뿌듯함이 일상의 활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처음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하기 같은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대신 하루 10분 걷기처럼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저도 이런 방식으로 습관을 들였는데 처음엔 힘들어 보이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즐거움으로 변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작은 승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게 되고 이 과정이 쌓이면서 큰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3.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행복에 있어 관계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의 질이에요. 많은 사람과 어울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죠. 오히려 몇 명의 진실한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분에게 가장 먼저 제안한 건 정서적 소통을 강화하라는 거였어요. 단순한 일상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대화를 시도해 보라는 거죠. 그분은 이렇게 대화하는 게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점점 관계가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끔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은 간단한 말이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관계는 이런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4.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가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패는 행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가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 모든 걸 잃었다고 느꼈대요.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뭘까? 결국 그는 좋아하지도 않던 일을 내려놓고 예전부터 꿈꿔왔던 작가의 길로 들어섰죠. 지금은 작가로 활동하며 이전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실패는 단지 우리가 행복을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데 필요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을 자신의 자산으로 바꾸세요. 5. 내 마음 돌보기. 나 자신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는 친절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하게 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연민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이라고 해요. 자기 연민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힘든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태도를 취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분은 업무에서 실수를 하면 자신을 지나치게 비난했대요. 그런데 심리치료를 통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엔 더 잘하면 돼. 이 작은 변화가 그분의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죠.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건네보세요. 지금 많이 힘들지?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이런 태도는 자존감을 높이고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돕습니다. 결론. 행복은 지금 여기 우리의 선택 속에 있다. 행복은 화려한 목표나 특별한 순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의 소소한 감사, 작은 성취, 진정성 있는 관계, 실패를 성장으로 바꾸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하고 작은 성취는 삶의 활력을 더하며 깊은 관계는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선물합니다. 실패는 더 나은 삶으로 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완성됩니다. 결국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곁에 그리고 우리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작게나마 이룬 건 무엇인가?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싶은 관계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당신의 하루를 더 행복하게 그리고 당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